제36조 담보책임기간 볼게요. 자,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별,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담보책임기간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일단 내력 구조부별. 이 내력 구조부별을 이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의 주요 구조부. 그래서 이걸 보수를 안 하면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 가령 예를 들면 뭐 내력벽, 기둥, 뭐 바닥, 보, 지붕틀, 그 다음 주로 이용하는 계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얘는 자주 등장을 하고요. 10년 동안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들.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시설 공사별로 무슨 공사는 책임기간이 얼마, 무슨 공사는 책임기간이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짧은 거는 2년에서요. 2년에서 5년까지 이렇게 공사별로 책임기간이 별표사 시행일축이 딱 마련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사별로 몇 년 이건 뭐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요거 내력 구조부별 10년은 꼭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2년에서 5년 공사별로 그죠? 무슨 공사, 뭐 바닥 공사, 무슨 공사 이렇게 공사별로 쭉 있어요. 자, 그 다음 2, 3하고 그 뒤에 부분은 그냥 보지 않고 넘어갈게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넘어가시고 다시 이제 법만 조금 남아있죠? 205페이지 가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오셔서 관리 주체의 업무하고 감독에 관한 거하고 이제 벌칙 규정 이런 거 좀 볼게요. 자, 관리 주체의 업무. 관리 주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공용 부분. 어디에도 전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그냥 틀려요. 그죠? 전용 부분 사용할 수 있으면 난리가 나겠죠? 예? 법에 이렇게 돼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관리소에서 막 집 안으로 쳐들어오고 이런다고. 너 근거가 뭐야?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이러면 그죠? 그런 일은 어디 있을 수가 없죠. 예? 자, 이 관리 주체의 업무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그죠? 암기사항은 아니고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근데 파란색으로 이제 보기에 나오니까 언급은 좀 이렇게 긋기는 긋게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관리,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 관리비, 사용료 징수, 공과금 납부 대행. 그 다음 장기 수선 충당금을 징수하고 적립, 예치 관리하는 것. 그 밖에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한 사항의 집행.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결기관이고요. 이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는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일하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기에 이제 얼토당토하는 게 끼어 들어가요. 그냥 가장 큰 게 입주자 간의 다툼이 있어요. 입주자 상호 간의 이익이 부딪혀서 다툼이 있어요. 이러면 관리 주체가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정하면 난리 나죠? 그죠? 그죠? 내가 101호에 사는데 102호하고 싸워. 막 둘이. 그죠? 아니면 밑에 층간소음 때문에 밑에하고 막 싸워. 그죠? 싸우는데 관리사무소 소장이 가갖고 내가 들어보니까 101호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러면 난리 나죠? 그죠? 당장, 그죠? 조정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죠? 공공기관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관리 주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자,
자, 그 다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지자체장들이 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회의, 그 구성원, 직원들, 그 다음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에게 이 감독에 관한 권한, 의무를 지자체에 둔 거예요. 지자체장은 공동주택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죠. 입주자나 사용자, 그죠? 입주자 대표회의, 아니면 관리주체에 있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게 부정이 있는지 감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보고, 그 다음 자료를 제출을,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렇죠? 지자체장이 그 다음 필요하다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서 공동주택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감독에 대한 권한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의무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죠? 물론 이 공무원 있죠? 공무원 이렇게 영업소나 관리사무소 가서 이거 요구하려면 당연히 신분 확인해야겠죠. 그 얘기 밑에 있고 증표를 지니고 그래야 되고요. 되셨죠? 그러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요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항부터 볼게요. 어떠한 경우에 이런 감독, 그죠?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사망 또는 사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네. 이 사망 또는 사항이 지금 1항이잖아요. 뒤쪽에 나올 건데, 여기다 쓸게요. 사망 또는 사항이 뭐냐면,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 요 사망 사항에 따른 이 표현이 요거예요. 입주자 등이 감사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주택 보니까 관리사무소가 이상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이 있는 것 같아. 입주자 대표회의가 좀 이상해. 그러면 입주자 등이 감사해달라고 지자체장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 법은 당연히 공동주택관리법이고요. 그죠? 법에 따라서 그 법령을 위반했다. 그 다음 분쟁의 조정을 위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등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파란색으로만 밑줄 긋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그래서 자, 2번이 이제 아주 특이하고, 입주자 등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요건 이게 특이해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의 동의를 받아. 이 10분의 3이 딱 나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에서 단골로 낸다고. 10분의 3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나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 대한 업무를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입주자 등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 10분의 3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절차 규정이에요. 절차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제 감사를 하겠죠. 감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입주자 등에게 통보해야 되고, 그렇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가 이제 4항이고요. 5항의 얘기는, 자, 감사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자문을 구하거나 같이 조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아니면 뭐 건축사나 감리사 등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밑줄 긋지는 않았어요. 이가 시험에 보기로 언급된 적은 없은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7번은 밑줄 긋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령이나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에 다 통보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통보가 이루어지면 관리 주체는 이 통보받은 내용을 당연히 공개하셔야 됩니다.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들이 자료 열람이나 복사 요구를 하면 이에 응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100이죠. 과태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과태료를 보시기 전에 요거 99조의 벌칙 규정 중에 99조 요거는 이제 써놓을게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요. 왜 써드리냐면 우리 1급 있죠? 1급 시험에서 나와요. 1급 시험에서 나와서 1급 시험에 나오는 거 2급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급 교재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우리 2급 교재는 빠져서 이게 새로 들어간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쓸게요. 벌칙 규정 중에 징역 규정이 있는 게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언급될 수 있는 게 딱 뭐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다 회계감사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죠?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다음 회계감사를 파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이 두 개는 좀 기억을 해둘게요. 이게 회계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회계감사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아예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받거나 아니면 감사인이 와갖고 자료 열람이나 복사해 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저 안 해주는 거야. 이런 거 있죠. 큰 행위라 그랬죠. 이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건 이건 혹시 몰라서 그죠? 2급 교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역시 우리 시험에서 이제 과태료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금액별로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뭐예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하자 보수 보증금은 하자와 관련해서만 써야죠. 딴 데 갖다 썼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주체가. 그죠? 딴 데 갖다 써. 2천만 원이야. 이게 금액이 가장 커요. 과태료 중에. 이거 하나고, 그 다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몇 개가 있는데, 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시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장기 수선 계획은 있어요.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이 사업 주체가 장기 수선 계획 잘 줬어요. 그래서 그죠? 이거 3년마다 검토해서 조정도 하고 잘 했는데 계획만 있고 제대로 보수를 안 한 거야. 이거 커다란 잘못이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제 500만 원 이하짜리에 이거 그죠? 교체하지 않은 거 빼고는 다 500만 원 이하예요. 뭐 장기 수선 계획을 안 세웠어. 사업 주체나 조정을 안 했어. 아니면 기록한 걸 보관하지 않아서 이런 건 다 500만 원 이하짜리예요. 네, 이거 1,000만 원. 그다음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하자 감정을 받아서 진단을 받았는데 보수하지 않고 있대요. 이러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페이지 빨간색 먼저 끌게요. 다음 페이지에 9호 역시 중요합니다. 돈을 딴 데 갖다 쓴 거죠.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순 충당금이에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금만 2천만 원짜리고요. 나머지 돈을 딴 데 갖다 썼다? 이러면 1,0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이야. 특히 장기수선 충당금을 딴 데로 갖다 쓴 거, 특히. 그래서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이것들이고요. 1,000만 원 이하짜리가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죠?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그렇죠? 인수인계 소홀히 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6조 제52조 5항을 위반했대죠. 이 52조 5항은 뭐를 위반한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게 바로 돼요.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주택관리업자라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거예요. 이러면 1,000만 원.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다음 7번은 그냥 건너고 뛸게요. 알고 싶지 않으시죠? 7번. 네, 요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에 따른 보고 제출 명령 위반한 거. 그 다음 8번은 요거 밑줄을 좀 그으셔야겠네. 7번은 그렇다고 치고 8번은 65조 5항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여기다 한 글자만 한 단어만 써놓을게요. 예, 요거를 그 내용을 다 쓸 필요는 없고 부당하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부당하게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그렇죠? 관리사무소장 부당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 되셨고 나머지는 다 500만 원 이하짜리입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그 외에 법령을 위반한 것들은 다 500만 원 이하짜리예요. 물론 이게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500만 원 이하라도 1차 위반하면 100만 원, 2차 위반하면 200만 원, 3차 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것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그 시행령 그 뒤에 표로 붙어 있는데 그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쵸? 예전에 그것까지 구분해 갖고 다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은 나오질 않으니까 자 500만 원 이하짜리 중에서 뭐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보셔도 큰 무리는 없는데 구분하실 게 있어서 그것만 밑줄 긋게요. 밑줄 그실 게 이거 10호에 보시면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등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검토사항을 기록 보관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됐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해 볼게요. 여기다 자 장기 수선 계획부터 해봅니다. 장기 수선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았대요. X. 또는 얘를 검토하지 않았대요. X. 검토. 그 다음 기록 보관하지 않았대요. 검토까지 하고 조정까지 했는데 기록 보관하지 않았대요. 이러면 그냥 500만 원 이하예요. 되셨죠? 그런데 옆에 같이 비교하실 게 1,000만 원짜리는 뭐였어요? 장기 수선 계획이 있어요. 동그라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보수하지 아니한 자. 시설 교체나 보수를 안 했어요. 이러면 1,000만 원이에요. 장기 수선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조정 검토하지 않았거나 했는데 기록 보관하지 않았거나 이러면 500만 원짜리고 장기 수선 계획이 있는데 보수를 안 했어? 이러면 1,0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해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 나머지 다 그죠? 뭐 대표적인 여기 적립이 써 있으니까 적립하지 않았죠. 이런 500만 원짜리예요. 500만 원이야. 그러네 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러면 1000만 원짜리예요. 지금 써드리는 것만 구분하셔도 문제의 구분은 어느 정도 다 되실 수 있어요. 요거. 되셨죠? 예. 자, 이제 지루한 법령이 끝났습니다. 그 뒤에 500만원짜리 다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이거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령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 법령과 관련해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드릴 테니까 나눠주세요. 이렇게 뒤로 좀 보내주세요. 여기서 남으면 다른 쪽으로 넘겨주세요. 그죠? 자, OX 문제는 제가 바로 풀 거고요. 네, OX 문제 반을 맞추기가 힘드셔요, 처음에.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또 얘기하겠지만, 이게 OX가 해석에 따라 O도 될 수 있고 X도 될 수 있죠. 그래서 많이 틀려요, 난이도가. 그래서 이 협회,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OX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X 문제가 지금 40개가 있죠? 예, 요거 제가 그냥 바로 풀겠습니다. 그 다음, 그거를 바탕으로 그 뒤에 사지선다형 문제는 잠깐 풀어볼 시간을 드릴게요. 아셨죠? 시간 드려도 되죠? 예. 자, 1번부터 볼게요.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틀렸죠? X. 등자 때문에 틀렸어요? 예, 입주자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입주자에 관한 설명이죠? 두 번째 볼게요.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계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란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고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로 규정한다. 그죠? 다들 O를 해요. 저는 X. 그죠? 뭐 때문에 틀렸어요? 네. 관리계약 준칙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뭐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뭐 이따위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도 그냥 푸시세요. 적응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그저 규정해 놓은 거고 그거를 다른 데 갖다 그냥 쓰는 것 뿐이에요. 네. 항상 우리가 요 뒤에 내용에 그저 신경을 쓸 때 이런 걸 틀리게 한다고. 3번 입주자 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며 입주자만을 대표한다는 틀렸겠죠? 당연히 입주자 등을 대표하겠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4번 문제 봅니다.
자치관리기구를 대표하는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 자치관리는 이 관리사무소장이 바로 관리 주체예요. 그냥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주체고, 그 다음 관리 이감하기 전에 사업주체도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택임대사업자고 주택임대관리업자, 이렇게 5개가 관리 주체였어요. 5번 봅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그렇죠? 5층 이상 아파트입니다. 자, 이게 5층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엘리베이터 승강기는 몇 층부터 의무예요? 6층입니다. 승강기 의무는 6층이에요. 근데 요즘은 4층, 3층만 돼도 만들죠? 그죠? 요즘은 안 만들 수가 없죠? 5층 막 이렇게 되는데 없어요. 이씨, 안 가. 거기 왜 올라가요, 거기를? 그죠? 그죠? 요즘은 다 만든다. 근데 규정 6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주 옛날 아파트, 지금 거의 없지만 아주 옛날 아파트 5층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들 옛날에 있었죠. 그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살짝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5층, 승강기는 6층. 6번 연립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4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X네요. 두 군데가 틀렸어요. 그죠? 660m 이상이 아니고 초과여야 되고요. 초과. 그 다음 4개층 이상이 아니고 이하여야 돼요. 이하. 4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도 포함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개층 이하. 5층 이상은 아파트, 4층 이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인데 그거는 660m를 7번 바로 나오네요. 자, 다세대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 맞네요. 잘 해놨네요. 5가 답이고요.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틀렸죠? 항상 150세대 이상입니다. 이상. 9번 봅니다.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그렇죠? 맞고요. 10번 건축법 허가에 따른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틀렸네요. 항상 300세대 이상 빼고는 다 의무관리가 되려면 150세대 이상이어야 돼요. 150세대 이상. 11번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결정, 변경은 입주자 대표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하면 된다. 그렇죠? 네. 자, 12번 동일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방법 결정, 변경 똑같아요. 근데 제안할 수 있는 게 두 군데였죠. 네,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제안할 수 있고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할 수 있어요.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역시 과반수 찬성이면 이건 X네요. 13번 가겠습니다.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의 이관에 따른 요구가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X. 6개월이죠? 6개월 이내 관리사무소장 선임 후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셔야 돼요. 6개월 이내에. 그러면 관리 이관 요구가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될 거는 뭐였어요? 그림을 그려도 그죠? 아직 공부가 안 됐죠. 예,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입주자 대표회의는 3개월 이내 구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자치관리를 할지 위탁관리를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요. 예, 그로부터 3개월, 즉 관리 이관 요구가 있던 날부터 6개월 안에 자치관리를 결정했으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셔야 돼요. 14번 입주자 대표의 구성인원 가운데 반드시 감사는 2인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죠. 감사는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돼요. 4명이었죠. 다시 써볼까요? 회장은 1명 이상 아니에요. 1명. 감사는 2명 이상. 그 다음 이사는 1명 이상. 그래서 최소인은 4명. 15번 문제 볼게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소유자인 입주자만이 될 수 있다. 이 만자 들어오면 막 지우고 싶죠? 네. 세상에 그저 만만 될 수가 있진 않겠죠? 예, 동별 대표자.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가능. 어떤 경우에 후보자가 없어요. 요즘 하도,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했죠. 좀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죠? 예전에는 이권이 있었는데 요즘 이권이 없어서 봉사직이 돼버려서. 그죠? 신부권 갑니다. 동별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자, 지금 이거 X 할게요. 제가 강조드렸지만 현행 법은 3개월이 맞아요. 이 바뀌었다 그랬죠. 근데 우리 시험은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하니까 6개월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6개월입니다. 갈게요. 동별 대표자 선출 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다. 틀렸죠? 10분의 1 이상은 500세대 이상의 회장이나 감사. 항상 동별 대표자가 가장 중요하니까 과반수 투표죠.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 그래서 기억하실 내용은 딱 2가지예요, 사실. 동별 대표자가 가장 중요하잖아, 일단. 동별 대표자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 그 다음, 500세대 이상, 여기 써볼까요? 500세대 이상 회장이나 감사는 10분의 1 이상 투표, 1 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 과반수 찬성. 됐죠? 나머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 찬성. 이 나머지가 쭉 써드렸죠, 우리 수업 시간에. 500세대 이상의 이사, 500세대 미만. 그 다음 요 500세대 이상 회장이나 감사를 투표를 했는데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럼 그냥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한다 그랬어요. 투표 다시 하지 않고. 18번 볼게요. 이게 우리 지금 법령에서 삭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 18번 있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법령 부분을 원래 있었는데 올해 교재에서 삭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 계속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선거관리 규정 임기와 관련해서 연임과 중임은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무리가 있어요. 두 개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죠? 무리가 있어요. 연임 다 아시는 거죠? 연임은 뭐예요? 연속해서 하는 거죠? 동일한 임무를 연속해서 임무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임이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죠. 횟수 제한이 없으면 이거 뭐가 가능한, 무기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개헌 얘기는 막 대통령 관련해서 연임이냐 중임이냐 뭐 개헌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근데 연임일 때 그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횟수 제한이 없으면 이 연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기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버린 나라 어디?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이거 하냐 이거. 걔도 이거 그저 그 제한을 없애버렸어. 연임 가능한데 횟수 연임 제한이 있었거든요. 없애버렸다고요. 그들. 거기는 무기한 가능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한번 그렇게 했죠? 유신기원으로 박정희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걸 뒤어갖고 우리가 단임제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빨리 이제 저도 중임으로 가는 게 좋다 이거 생각해. 중임은 뭐예요? 연속이든 비연속이든 상관없이 두 번만 하게 해줄게. 한 번 더 할 수 있어 이런 뜻이죠. 연속 비연속 관련 없이 토탈 두 번만 할 수 있는 거. 한 번만 더 가능이죠? 토탈 두 번. 이게 중임의 뜻이에요. 되셨죠? 선거 항상. 그래서 연임에 사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연임이 악용될 우려가 너무나 그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많아갖고. 자, 19번 문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의 회장 감사는 입주자 대표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주 그럴싸해 보이죠? 예.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였어요. 500세대, 이 선거에서만 500세대를 따져요. 500세대 미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입주자 대표에서 정할 수 있어요. 과반수 찬성으로. 투표하지 않고. X죠. 20번 동별대표자 임기 2년이다. 그렇죠. 2년입니다. 21번 이것도 법에 있는 규정인데 동별대표자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그래요. 한 번만 중임. 그러니까 토탈 두 번. 중임 규정이 있어요. 법령에. 근데 여기 원칙적으로라는 얘기가 있죠. 예? 반드시 들어가면 틀려요. 그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안 하겠다는데 그죠? 근데 두 번 한 사람은 계속 하고 싶어 해. 그죠? 근데 나오질 않아. 그럼 시켜야지 뭐 일을 하겠다는데. 그죠?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22번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 관리규약 개정이군요.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거 관리규약 개정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예, 공동주택 관리 방법 결정이나 개정하는 거 개정 방법하고 똑같아요. 개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군요. 이게 뭐 법조안을 고치는 게 아니라 결정 방법과 동일. 그쵸? 그래서 우리 앞에 두 문제가 다뤘죠? 뭐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해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 제안하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똑같아요. 관리규약 개정하는 것도. 그래서 관리규약 우리 이제 아파트 살다 보면 이 관리규약 개정하기 위해서 항상 개정된 내용 게시한 다음에 전자투표 하라고 하잖아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맞는 얘기고. 자, 이 동일하다고 하는 게 문구에 나오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할 때도 제가 이걸 써드렸어요. 두 군데 다 썼습니다. 아셨죠? 공동주택 관리 방법 결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 관리규약 개정하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번 보죠.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관리비를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납부해야 된다. X겠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화낼 거예요. 이러면. 그죠? 당연히 관리 주체에게 납부하셔야죠. 24번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행해서 납부할 수 있다. 그죠? 사용료 등의 납부 대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기료, 수도, 그죠? 이런 것들 각종 공과금도 이렇게 미리 납부했다가, 예? 그죠? 납부했다가 나중에 이제 부과 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5번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 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 비용을 관리비와 통합 징수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이 구분 징수해야 될 항목 두 가지 중요하다 그랬죠? 예. 이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안전진단 실시 비용 이 두 개는 꼭 구분 징수하셔야 되는데,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다반사로 있는 일이고요. 이 안전진단 실시 비용 있죠? 이거 나중에 이제 회계에서 개정 과목 설명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 안전진단 실시 비용이 실무에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이거를 안전진단 실시를, 그죠? 관리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없어요. 실무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라질 부분이긴 해요. 왜 그런지는 얘기할게요. 네, 우리 교재에 잘 나오니까. 26번 볼게요.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을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직인의 입주자 대표의 해당이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그렇죠? 오고요. 27번 갑니다.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예치금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X. 그죠? 입주자 등 틀렸습니다. 네, 누구예요? 명확히는 소유자. 최초 입주 딱 들어오면 소유자로부터 받는 거죠. 네. 이게 입주자라고 해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려요. 왜? 입주자는 꼭 소유자만이 아니니까요.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권을 받은 자들도 입주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라고 하는 게 명확합니다. 28번 관리 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당사자 간의 인수인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X. 실무는 이게 맞아요. 실무는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법의 법령에서 원칙은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그냥 소유권 넘어갈 때, 그죠? 서로 간에 주고받고 끝내요.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소에는, 장부에는 항상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 호수에. 그죠? 그렇지만, 법에서는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돌려줄 때, 그죠? 이 소유자가 내지 않은 게 있다. 이러면 그거 떼고 줘도 된다. 이런 규정까지 있었습니다. 29번 볼게요. 사업주체는 자체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 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O, X, X. 원래 중요한 얘기는 사업 주체도 징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 주체가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업 주체가 징수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할 때 받는 거기 때문에 아직 관리소가 꾸려지지 않았을 때 당시라고. 사업 주체 관리할 때라고. 이게 그죠? 근데 뭐 때문에 틀렸냐면요. 기한이 틀렸어요. 이게. 자체관리비가 구성되는 건 6개월이잖아요. 미쳤죠. 사업주체가 또라이가 아닌 이상 6개월까지 기다려서 관리비 예측을 받아요? 아니에요. 그죠? 관리비 예측은 바로바로 받는다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 법령에 있는 거 그대로 쓰죠? 입주 예정자. 관리에 이관 요구가 있는 날이 언제예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나왔던 문제, 이거 다 틀리죠, 이러면. 그죠? 난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사업 주체가 관리 일관을 언제 하느냐, 이걸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30번 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의 계약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따라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항상 사업자 선정할 때 대원칙인 기준 딱 두 가지가 있었죠. 전자 입찰해야 돼요. 경쟁 입찰로. 그 다음 지침을 따라야 돼요. 31번 볼게요. 관리 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언제까지?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에게 제출 승인하셔야죠. 항상 계획이나 예산안은 1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 시작하기 1개월 전, 11월, 대충 11월이라고 그랬어요. 11월 말까지. 실적서나 결산서는 종료 2개월 이내, 그러니까 2월 달까지는 실적 결산서 내셔야 된다 그랬고. 32번 볼게요. 일정 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예외 없이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 X. 예외가 있죠? 예외. 써볼까요? 네.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가지 있었죠. 자, 회계 감사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매년 1년에 1회 이상을, 그죠? 받아야 되는데 안 해도 돼. 있었죠. 300세대 이상이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특이해서 입주자 등의 뭐에 동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 이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3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당연히 과반수겠죠. 과반수 서면 동의. 그래서 위에 게 중요해서 이거 기억을 꼭 해두기를 당부드릴게요. 300세대 이상. 원래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개정되기 전에는 이 외부 회계 감사가 300세대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려온 거라 그랬죠. 150세대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승강기나 주상복합이거나 중앙집중 난방식은 그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니까 너희들도 회계감사 받아, 이렇게 법령이 바뀐 거라고. 다음 33번 볼게요. 공동주택관리법상 외부 감사인 선정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하되 관리 주체가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게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막 몸에 두드러기가 나야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죠? 예, 관리 주체가 회계 감사를 받을 대상인데 지들이 선택해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를 감사해줘. 근데 내가 할게, 정확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뭐 사업 주체 이런 게 여러분 아직 이렇게 딱 몸에 안 와닿으니까, 그죠? 진저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읽어가면 오이씨, 있을 수가 없는 이렇게, 그죠?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변하고 대변 바꿨으면 막 부르르 떨려야 돼. 이렇게 막 오이씨,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게 돼요. 회계 계속 처리하시면. 자, 34번 볼게요. 장기 수선 계획이 없더라도 대표의 의결이 있는 경우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불가합니다.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는 쓸 수 있다? 불가하죠. 자, 장기 수선 충당금은 뭐에 의해서 쓰는 게 원칙이에요?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해서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아까 했죠?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장기 수선 계획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입주자 가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성현 동의가 필요한데, 그럼 입주자가 가반수 서면 동의하면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느냐? 아니었죠? 세 가지 경우만이었어요. 세 가지 경우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자 분쟁 조정 비용. 두 번째, 하자 진단 및 감정 비용. 세 번째, 앞에서 얘기한 앞에 두 가지, 지금 1, 2번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청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 다 하자와 관련된 거예요. 그쵸? 하자와 관련된 거. 이거는 입주자의 가반수 서면 동의가 있다면 장기 수선 계획이 없더라도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35번, 사업 주체 및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 수선 계획을 세워야 된다. 들렸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전용 부분은 아니고, 이 전용 부분에 대한 보수 이런 책임은 소유자가 그죠? 지셔야죠. 36번,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세대수에 상관없이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죠. 그죠? 이 장기 수선 계획, 세대수를 따지는 건 뭐만 세대수를 따져요? 300세대 이상만 따져요. 아,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네요.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이거나 그 다음 주상복합, 즉 주택외의 시설, 그죠? 예. 주상복합,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얘는 세대수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150세대 이상 따지는 건 뭘 따질 때? 의무관리 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장기수선 계획은, 그죠? 이 중요하잖아요. 승강기, 중앙집중식. 이 중앙집중식이라는 얘기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대한 보일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지역 난방 방식이니까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 공급받는 거나 이런 거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장기수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자, 37번, 40번까지 계속 볼게요.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해서 적립해야 된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죠? 또는 사용자는 그저 어쩔 수 없이 관리비에 있으니까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거라고. 소유자예요, 소유자. 입주자도 아니고 소유자. 그 자기 건물, 그저 자기 공동주택이잖아요.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거라 소유자가 부담하셔야죠. 38번, 내력 구조부별 건물의 주요 구조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10년. 39번, 하자보수 보증금을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틀렸죠? 얘만 2천만원짜리였어요. 얘만 2천만원짜리입니다. 40번, 500세대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용부분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우리 법령에서 안 다뤘는데요. 이 화재보험 있죠? 네, 화재보험. 네, 일단 X고요. X. 300세대 이상 필수입니다. 네, 300세대 이상은 예외 없어요. 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화재보험 필수가요. 그죠? 이 주택
갑자기 화재, 어디서 화재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연속적으로, 그죠? 화재 보험은 300세대 이상 필수예요. 자, 쉬는 시간 가질게요.